네, 다시 정치권 소식입니다. 최근 둘째 사위의 과거 마약 논란으로 본인 말대로 마음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김무성 대표를 향한 친박계의 견제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무 특보이면서도 친박계 핵심인 윤상현 의원이 사실상 김무성 불가론을 들고 나왔는데요. 자, 이를 두고 청와대의 의중이 담긴 것이 아니냐 하는 설도 나왔습니다. 자, 어제 윤상현 의원이 한 말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내년 총선으로 사선이 될 친박 의원 중 차기 대선에 도전할 사람들이 있다. 당 지지율이 40%대인데 김 대표 지지율은 20%대여서 머물고 있어서 아쉽다. 네, 김무성 대표 둘째 사위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서 윤상현 의원의 이런 발언 다소 야박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나온 김무성 불가론, 친박계의 김무성 대표 견제가 본격화된 것일까요? 윤상현 의원이 가지고 있는 지위는 정무특보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입으로도 불릴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당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견제할 수 있는 돌직구를 날렸다는 점에서는 지금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친박과 비박과의 어떤 갈등을 어떻게 보면 표면화했다라고도 보이고요. 사실은 이전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는 김 대표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가 좋지 않다, 이루어지기 어려운 제도라는 얘기가 친박 실세라는 김재현 의원, 홍문종 의원, 지금 말하자면 윤상현 의원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당내 어떤 헤게모니 갈등이나 공천권 다툼을 둘러싼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대화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소 갑작스러운 윤상현 의원의 발언에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에 이 공천과 관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다음 총선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공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 과정에서 선출권을 당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일반 국민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정당의 후보를 국민이 직접 뽑을 수 있어서 개방형 국민형 경선제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어제 야당의 혁신안이 중앙위를 통과한 것을 언급하면서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공천을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것이 최고의 정치 개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말처럼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면 특히 친박계 의원들에겐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차기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당내 개파 간의 힘겨루기는 당분간 멈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 친박계 서청원 최고위원은 윤상현 의원에 이어서 다시 한번 오픈 프라이머리는 물 건너간 것과 다름이 없다면서 김무성 대표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관철하겠다고 한 문제를 포함해서 먼저 앞으로 그럼 이 문제가 어려워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김무성 대표의 떳떳한 이의가 전제가 되고 우리가 논의해야 된다. 공천권을 둘러싼 힘겨루기, 비박계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된다면 박 대통령이 집중하고 있는 노동개혁, 핵심 국정과제에 불협화음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박 대통령이 참석한 대구 행사에 지역 의원 12명을 전원 배제한 점이나 공교롭게 김 대표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이 드러난 것도 일련의 기획이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는 김무성 대표의 행보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주장도 많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불가능하다고 얘기함으로써 계속 박근혜 정권이 임기 반환점을 돌았는데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러한 이제 생각을 갖고 있겠죠. 과거에 96년, 5년, 6년도에요. 15대 총선 때도 신한국당이 과반 의석에 실패했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97년도에 레임덕이 오고 이제 그 연말에 결국은 김대중 후보가 당선됐지 않습니까? 막 그런
어떤 그 학습 효과 같은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선에 어쨌든 간에 청와대 친박 핵심 의원들을 포진시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최근에 대구를 방문했을 때 대구 지역 의원들을 초청을 안 했던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뭔가 청와대가 총선에 관련돼가지고 상당한 김무성 대표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정치적 추론을 낳고 있다고 일맥상통한다 보여집니다. 볼 수 있겠군요. 현 정부의 임기는 내년 4.13 총선 이후에도 1년 10개월이 남습니다. 안정적인 하반기 국정 운영을 위해선 당청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청와대는 윤상현 의원의 말에 개인적인 진술이라면서 선을 그었는데요. 자, 내년 4월 총선을 둘러싼 공천권, 주도권 싸움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친박계와 비박계 간의 힘겨루기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